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 한숨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로 데뷔 10주년을 맞는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진짜? 10년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취업 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10주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벌써 10주년이에요. 10주년. 2010년에 데뷔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주년 뭐 떡이라도 돌리셔야 되겠는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 게스트 초대라도 좀 해주세요. 아유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저야.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너희가 쓴 자소서, 요런 것들이 문제다 하는 것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0년 두 번째 달입니다. 숫자가 좋네요. 얼리버드는 취업 준비 끝냈다. 끝냈죠? 네. 3월 공채가 진짜로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월이에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이미 준비를 끝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미처 준비를 끝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다스베이더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빠밤. 네, 다스베이더 자소서 프로필 받아봤고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름 이석희, 학력은 서울 소재 대학 졸업 철학 전공입니다. 아 철학. 네, 네, 철학과. 이분아 반갑습니다. 네, 나이는 27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동원그룹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은 식품기업 마케팅 직무고요. 특이사항은 디지털 광고 대행사 근무 경력이 2회 있습니다. 전공이 철학이라 마케팅, 광고 관련 경험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자소서 프로필에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고요. 일단 저는 반갑죠? 인문학 전공자로서 네. 이 뭐랄까 이 철학과 친구의 그런 전공적인 어떤 불리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제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근데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지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좋은 성과 꼭 있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 왜냐하면 마케팅 분야에 관심 있다 그러고 광고 쪽에 관심 있다고 하니까 예. 이 분야가 뭐 정말 인문계 상경계 학생들 누구나 선호하고 근데 정말 이 분야는 매니아들이 정말 득실득실 거리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스펙 좋은데도 관련된 경험까지 엄청나게 꾸준하게 쌓은 친구들이 많다 버리니까 일단 이쪽 분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열정 아니고서는 사실은 저는 애초부터 진지하게 다시 한번 진로를 고민해봐라 할 정도로 와. 진입 장벽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네. 저 학생들 보면 막 1학년 때부터 광고 동아리, 연합 동아리 이런 맞아요, 들어가서 맞아요. 막 준비하고 네. 공모전하고 막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지원자가 지금 또 디지털 광고 대행사에서 2년 경력 근무 경력 2회라고 하다 보니까 나름 이쪽 분야 관련해서 경력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 매니아들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원자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또 우리 지원자의 어떤 준비된 역량과 열정이 있다면 또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들면서도 또 걱정이 또 다시 되는 그만큼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석희 학생이 이번에 지원하는 기업이 이제 동원그룹이고 식품업계잖아요. 네. 이 연수원을 가봤거든요. 음. 식단이 확실히 다릅니다. 식품업계는. 네. 갈만해요. 네. 아우 나는 집 근처에 동원 연수원 있으면 거기 가서 밥 먹으려고. 네. 아무튼 근데 식품업계 지원을 하는데 마케팅이랑 광고라는 분야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식품의 마케팅이다. 아니면 뭐 금융의 마케팅이다. 이런 것 좀 딱 정해서 가는 게 유리한가요?
그래도 메인 분야는 정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재 기업의 마케팅과 서비스 기업의 마케팅, B2B 기업의 마케팅 역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지원자분들이 마케팅만 정하고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도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관심 있는 산업군 정도는 선택을 하시고 해당 산업 내에서 마케팅의 역할과 그런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관련 역량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식품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률이나 지원하는 친구들의 스펙을 좀 보면은 사실은 해당 기업 내에서도 최고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이 분야로 몰려요. 예, 그만큼 뭐 세 자릿수 경쟁률은 기본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의 합격하는 친구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스펙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런 역량들, 그 다음에 취업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서 보여주는 뭐 자기소개서 스킬이라든지 면접을 보는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다 버리니까 정말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관련된 경험들을 꾸준하게 쌓아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직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억을 한번 되돌려서 저희가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석희 학생이 지원한 동원그룹의 자소서 문항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항들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1번은 성장 과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줬던 사건을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 본인이 그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면 되는 뭐 일반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가장 잘하는 일, 가장 좋아하는 일,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원자가 그 적성에 대한 부분, 즉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뭐 가장 잘하는 일과 가장 좋아하는 일을 뭐 중복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각각 얘기할 수도 있는데 5번 항목 보면 지원 직무를 희망하게 된 동기를 기술해라와 연결지어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대학 생활에서 경험한 일 중 자랑스러웠던 경험. 자, 요거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볼 항목이고요. 4번은 지원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내외 최근 이슈 선택 견해를 기술해라.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직무 역할과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5번은 지원 직무 희망하게 된 동기인 거잖아요. 대부분 지원자들이 강점 발휘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등등과 관련된 논리로서 지원 직무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원자가 해당 직무가 좋아서라는 측면보다도 해당 직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6번은 지원 직무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강점, 키워드를 해시태그 형태로 표시해서 지식, 경험, 성격 각 장점을 기술해라. 이제 말 그대로 강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직무를 고려하셔가지고 해당 키워드에 맞는 부분을 어떤 소재에서 성과를 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각각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백수 씨 먼저. 네. 그 6하원칙 중에요. 왜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는 괜찮아. 이 자소서가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을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또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떻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어떻게는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그 왜, 당위성,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아쉽게 들어가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네. 화려함을 걷어내고 담백함을 추가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보시기에 생각보다 좀 화려한 자소서였나 봐요. 강쌤이 보시기에는. 예, 마케팅을 지원하다 보면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이쪽에 매니아들이 존재하고 뛰어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나도 뭔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나 최고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네. 우리 지원자도 약간 그렇게 글을 써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평가자한테 좀 뭐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식상한 패턴들과 구성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담백함만 넣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러한 평가는 모두 여러분 취준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요. 언짢아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그룹 자소서 3번 항목이고요. 대학 생활에서 경험한 일, 학업, 취업 관련 재회 중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을 기술하라입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우리 지원자가 나중에 이제 조직 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강조할 수 있고 또 인재상이라든지 이러한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올바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얼마든지 좀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맞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성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과연 본인이 어떤 걸 제일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의도해서 드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삥, 뿌듯해요. 광선검. 아, 내가 감사합니다. 생각해온 문제점이 강쌤이랑 일치할 때 저는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논리학 동아리를 학회로. 자, 이거는 소제목을 쓰는 방법들 중에서도 성과 요약형에 해당되는 소제목이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러한 성과를 얻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제목 작성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신입생을 학회원으로 유치하여 논리학 동아리를 학회로 승격시켰습니다. 논리학 동아리를 학회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자 수의 낭비라는 뜻이고요. 소제목과 두 가지 문장에서 겹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지금 안 맞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소제목에다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학회 승격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다 날려버려도 네, 돼요. 날릴 수 있죠. 네. 날려버려도 됩니다. 자,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그럼 우리 지원자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게 홍보 활동을 잘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러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명확하지가 않고 그럼 홍보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경험입니다. 그거 아닐 거란 말이죠, 지금. 내용상으로 양으로 봤을 때는 홍보 활동에 대한 분량이 좀 많기는 해요. 네. 소제목과 두 가지를 딱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뭔가 지금 방향을 못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인이 어떻게 이 경험에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 위주로 강조된 점은 행동 중심의 자기소개서라는 측면에서는 작성을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한 것 같아. 조사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조언도 얻어가지고 추천 받아가지고 이거 번역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은 했어. 근데 다시 한번 궁금한 게 뭐가 자랑스럽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게 강조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갖고 글을 쓴다라고 하면 결국은 약간 느껴지는 건 적극적이다 정도는 그래도 약간 느낌이 와. 그걸 갖고 이 친구가 대체 뭘 자랑스러워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홍보 방식에 있어서 혁신적인 방식을 좀 사용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논리 퀴즈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붙이고 뭐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뭐 기존의 틀을 좀 깼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화려함을 좀 덜어내고 담백하게 써야 된다는 게 왜 그랬냐면은 이 내용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마 우리 학생은 왜 이 소재를 이렇게 썼냐면
이게 그래도 직무와 좀 연관되는 경험일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항목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써야 된다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계신데 항목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의도를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직무와 관련된 경험만을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의도하지 않게 명확하지 않은 글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쓰실 거면 어쨌든 본인이 자랑스럽다. 왜? 내 역할은 아니었지만 팀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팀에도 좋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팀워크의 소중함을 배웠다는 측면에서 지금 자랑스러운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작성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20자 평할 때 어떻게는 잘 설명이 됐는데 네네. 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노력을 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동아리가 학회로 습격이 왜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이 좀 안 오고요. 학회원 수가 5명이 늘었다. 뭐 5명이 뭐 많은 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5명이 는 게 너는 왜 그렇게 뿌듯했던 거야? 라고 또 되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왜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좀 불친절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두 갈식에서 왜 이 경험이 자랑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유에 해당되는 행동 위주로 이 글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성이라는 부분보다 제가 봤을 때는 팀워크나 팀을 위한 희생 그걸 통해서 본인도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 가장 큰 자랑스러운 경험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쓰시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본인이 이제 말 그대로 학회장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생하는 노력 등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팀도 성장시키면서 이러한 좋은 결과 얻어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이 노력들이 어떤 부분에서 훌륭한 노력이었는지 뭐 남들이 하지 못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라든가 아니면 이건 제가 정말로 기존의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도 적극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라든가 그런 포인트를 좀 집어주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한 글이 될 것 같아요. 네. 소제목을 논리학 동아리를 학회로 쓰지 마시고 팀워크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태도적 측면이나 가치관적인 측면에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아예 소제목으로 박아버리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평가적으로 하여금 이 친구가 팀워크의 소중함을 느껴서 자랑스럽구나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갈씩에 담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제목이든 두 갈씩이든 명확하게 본인이 왜 이게 자랑스러운 경험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강조해라. 그러면 뒤에 부분은 자연스럽게 더 수정 보완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흔히들 인문학의 이제 근간이라고 하면은 문사철이라고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좀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취업 시장에서 다소 홀대받는 면이 없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전공 애들이랑 뭔가 좀 다른 게 있기는 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석희 학생한테도 뭔가 그런 남다른 면이 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면서 석희 학생을 한번 목소리로나마 만나볼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네요. 네,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저입니다.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반갑습니다, 석희 학생.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 지금 커마일 공부하고 있어요. 커말 커말. 자격증 공부 중이신 거죠? 그러면? 네. 그렇구나. 네, 석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백수라고 하고요. 네, 네, 여기 동원 자소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네. 네,
어쨌거나 좀 열심히 썼는데 떨어졌어요. 네. 네, 떨어지시고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뭐 그 이후로는 뭐 참치는 오뚜기나 사조 위주로 드신다든가 네 어떤 기분이 좀 드셨는지 그렇지는 않고 네. 제가 그거를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썼으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를 좀 하고 아 자소서에 이제 노력을 조금 덜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군요. 네 시간이 조금 제가 그때 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퇴근해서 자소서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 그 마케팅 된 거기서 근무할 때 자소서를 쓴 거군요. 네. 네네네 맞아요. 아우 그래서 빡셌겠네요. 네. 조사를 많이 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후회도 조금 하고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뭐 다른 회사에 가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다른 회사 갈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또 동원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소서에 좀 이렇게 개조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쌤이랑 좀 얘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자소서를 좀 읽어보니까 전형적으로 마케팅에 지원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뭐 글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글이 화려한 편이야. 화려하다. 화려하다. 왜냐하면은 나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작성돼 있단 말이에요. 네. 약간은 본인의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도 드러내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지금 자소서 내용만을 보면은 약간 들이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다른 지원자들과 약간 비슷하게만 보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마케팅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그래서 공부도 좀 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구나.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마케터에 대한 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더 이제 좀 이해하고 성장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열정을 좀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본인 자소서나 다른 지원자분들의 자소서를 보면은 나 마케팅 천재, 마케팅 귀재, 마케팅 장난 아니다. 약간 이렇게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평가자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안 쓰면 불안해. 왜? 내가 어떻게든 자기소개서에 지금 좋은 면을 써야 되는데 안 좋은 면을 쓰려고 하면 약간 걱정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 직무의 희노애락도 알고 있고 이 직무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구나. 그게 다른 애 자랑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잘 못해가지고 너무 똑같이만 들이대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지. 앞으로는 약간 조금 그 본인의 어떠한 그런 마케터로서의 역량의 발전 단계가 보이도록 한번 바닥을 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탈락시킨 동원그룹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참치는 사조 맛있죠? 사조가 맛있죠? 고추 참치도 맛있고 하지만 동원 다음에 저를 보신다면 저희 뒷가를 꼭 발견해 주시고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부드럽게 할 말 다 하시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석희 학생 오늘 통화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다스베이더의 또 좋은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하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각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될까요, 강쌤? 네. 제가 볼 때는 뭐 각인적 측면에서의 글자의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키워드를 잡는 거랑 그다음에 그걸 증명하는 단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이번 항목 자소서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스 3법칙 각인시켜라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강쌤, 올 상반기 광고 마케팅 분야 채용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내수 시장이 성장을 좀 해줘야 이제 마케팅 채용 이제 규모도 그에 비례해서 커지는데 지금 내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관련된 분야에 대한 채용 규모가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지원자들이 광고 마케팅 분야로 지원을 하실 때 만약 직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업의 수준은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러한 분야가 직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이 엄청 대기업이나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원하는 기업이고 누구나 원하는 직무이다 보니까 채용 규모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채용 실제로 이제 합격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분들은 그러한 변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경기 둔화에 맞춰서 채용 규모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좀 더 지원의 폭을 직무는 유지하시되 기업 수준의 지원의 폭을 좀 더 넓혀주시는 방향으로 같이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다스베이더에서는 동원그룹에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이석희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수 씨부터. 오늘 지원한 분야가 이제 식품 분야의 마케팅이었으니까 네. 그쪽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 음식은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간편하고 가격도 싸요 이렇게 마케팅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음식은 몸에 좋아요. 이건 맛있어요.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마케팅을 하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좀 그렇게 마케팅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싶죠. 근데 그 중에 중심을 이루는 포인트는 하나 잡고 가는 게 항목별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강쌤 말씀대로 뭔가 담백함을 좀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강쌤은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본인의 좋은 점을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좀 미흡했던 점,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좀 담아낸다면 평가자로 하여금 좀 더 진실되고 좀 진정성 있는 지원자다라는 걸 좀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이 너무 지나치게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듯이 본인이 뛰어난 부분만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항목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다른 지원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의 어떤 성장의 모습을 좀 담아낸다면 좀 더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